학원 10시 오시죠. 그럼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40문제를 40문제. 그러니까 한 회분에 그 모의고사를 이제 푸시는 거예요. 40문제를 1회분. 그러니까 이게 전과 전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시부터 해가지고 2시까지 풀이. 이렇게 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총 6회분의 모의고사. 6회분의 모의고사를 치게 됩니다. 9시월달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돼요. 네. 9시월 과정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학원들이 처음에 수강 등록을 할 때 원래 10월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대부분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8월 달까지만 하고 9시월을 따로 결제하는 걸로 이렇게 요새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8월 달까지 열심히 했다가 9시월 달 과정 안 들으면은 이게 그 벌려놨던 게 이게 추수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망가지거든요.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시험 날이 다가올수록 실전 감각을 익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벌려놨던 거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장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최종 파이널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네. 이거 안 들으면 혼자서 뭐 어떻게 공부하실 건가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셨죠, 다? 신청하세요. 쉬는 시간 다 신청하세요. 다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없었어요? 예. 제가 좀 뭐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기스 51페이지입니다. 자, 오른쪽에 상린관계 보겠습니다.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첫째, 일단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돼 있죠.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등기 못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단락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맹지일 때 인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통로가 있잖아요, 지금. 자, 첫째 줄, 기존에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통로로 가는 게 맞아요? 통행권으로 남의 땅으로 가는 게 맞아요? 통로로 가는 게 맞습니다. 통로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통로가, 둘째 줄, 이용에 부적합하죠. 자, 이렇게 통로가 있긴 한데 그게 이용에 이렇게 부적합한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으로의 통행을 인정해 준다는 지문이죠. 자, 내려갑니다.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3번.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 인정해 줄 순 없죠. 통로가 있으면 불편해도 둘러가야 됩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건축법상의 어떤 도로의 폭, 제한 규정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공법이거든요. 건축법과 관련된 건 공법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린관계, 민법은 사법인 거죠. 이거 두 가지를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의 폭과 동일한 통행권 인정시켜주는 건 아니다. 5번. 대외적으로 소유권 주장 못하는 신탁자한테는 통행권 인정 안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용법에 따른 범위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차 이용 상황까지를 미리 대비해서 정하겠다. 이런 거 인정 안 됩니다. 자, 7번. 포위되었던 토지, 즉 처음에 맹지였죠. 근데 공로가 개설되면서 공로에 접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맹지예요, 맹지 아니에요? 이제 맹지 아니죠. 자, 이 경우는 통행권이 없어지게 된다는 지문이죠. 다음 페이지요. 통행권의 내용입니다. 자, 8번에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했다는 거죠. 담장 설치를 지금 통행지 소유자가 했다고요? 통행권자가 했다고요? 통행지 소유자가 담장 설치, 통행권자가 담장 설치. 누구라고 돼 있죠? 통행지 소유자입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에서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왼쪽 땅을 갑이 소유, 오른쪽 땅을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갑이 맹지를 가지고 있다.
맹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갑은 을 땅에다가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통행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통로를 개설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통로 개설 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게 맞겠어요? 을이 부담하는 게 맞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통로 개설했죠? 갑을 위해서 개설한 거죠. 그래서 통행권자 갑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자, 근데 만약에 통행지에 소유자 을이 여기다가 담장을 설치했다는 거죠. 담장 왜 설치했죠? 놀부라서. 을이 놀부라서 다니지 말라고 담장 설치했죠. 그러면 갑이 통행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이런 방해물, 통행지 소유자가 설치한 방해물이 있고 이 방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다는 거죠. 이건 놀부가 설치했으니까 철거 비용 누가 부담하는 게 맞다? 통행지 소유자인 을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8번 지문 같은 경우는 그 통행지의 소유자 쪽에서 방해물 철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9번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토지 통행권자 입장에서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이거 철거하시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자기가 통행하려고 통로를 개설하는 거죠. 그러면 개설비용, 통로 유지비용 이런 것들을 통행권자 갑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은 없죠. 왜냐면 통행권자 같은 경우는 통로를 점유할 수 있어야 왔다 갔다 통행만 하셔야 돼요. 통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또한 그 소유자가 을이죠. 저 을도 통행권자 갑이 배타적 점유를 하지 않는 이상은 통행지랑 관련된 반환, 인도 청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통행권자가 통행은 안 하고 여기를 갑이 만약에 점유한다면, 통로를 점유해버린다면은, 그럼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한테다가 통로 나한테 반환해라, 반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점유를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1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점유한다고요? 점유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않는다고 돼 있죠. 자, 이 경우는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자, 들어갑니다. 보상 청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유상 통행권입니다. 어쨌든 간 통로를 개설해 가지고 통행권자 갑이 여기를 왔다 갔다 통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간 이 을 입장에서는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통행권자한테다가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건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유상 통행권이다, 무상 통행권이다. 원칙적으로 유상이라고. 유상의 통행권입니다. 자, 근데 12번 같은 경우는 통행권자로부터 뭔가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그 자들에게 보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행권자 갑이 식당을 하고 있어요. 갑이 식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식당이 맛집인 거지. 식당이 맛집이에요. 그럼 식당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식당 손님들도 왔다 갔다 통행을 하겠죠. 이때 통행지 소유자 을은 통로에 대한 그 사용료를 갑한테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식당 손님들한테. 네? 맛집 찾아온 식당 손님들한테 가가지고 지나다닐 때마다 500원입니다. 사실상 통행하는 자들에게 그 보상을 청구하는 거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 안 됩니다. 통행권자 갑상대로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이 둘이서 공유하던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두 토지로 분할돼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로 인해서, 토지의 분할로 인해서 둘째 줄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됐죠. 맹지가 됐다는 거죠. 이때 같은 경우는 을 토지를 그 밑에 줄 통행할 수 있는데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유상이라고요, 무상이라고요? 무상통행이라는 거죠. 분할에서는 무상통행권 인정됩니다. 자, 14번 내려갑니다. 토지가 분할되었고 무상의 통행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그 둘째 줄의 토지의 양수인에게는 무상통행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가 분할돼서 또 맹지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 중이었어요. 만약에 갑과 병이 왼쪽 땅을 공유하고 있었고 오른쪽 땅은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맹지다 보니까 통로를 개설해서 갑도 병도 통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주의 토지 통행권의 원칙을 생각해 본다면은 갑과 병이 을 땅 통행할 때 이거 유상이라고 봐야 돼요, 무상이라고 봐야 돼요? 유상. 원칙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유상이에요. 자, 그런데 갑과 병이 공유하던 이 땅이 분할, 토지가 분할돼 버렸어. 그럼 병 같은 경우는 기존 통로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할로 인해서 갑 땅은 다시 맹지가 됐죠. 이때 갑이 을 땅에다가 통로 또 만들면 을의 손해가 커져 버리죠. 그러니까 기존 통로로 가라. 대신에 병 땅을 밟고 가시라. 근데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됐던 것이고 갑과 병 관계 속에서는 여기 지나다니게 돼 있죠. 이때 무상의 통행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상 통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무상 통행은 당사자끼리만 인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 11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아니요, 14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갑이 소유하던 이 땅 있죠. 이 땅을 만약에 팔았어요. 정한테 팔았다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양수인이죠. 양수인 정은 갑으로부터 땅 살 때 맹지인 줄 알고 샀다, 모르고 샀다? 맹지인 거 알고 샀죠. 이 승계인한테는 무상통행권이 아니라 다시 원칙 유상통행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둘째 줄의 양수인에게는 무상의 공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린관계 문제들을 풀러 가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문제집 1번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한테다가 손해보상의 지급을 게을리했다는 거죠. 원래 유상통행이니까 보상해줘야 되죠. 근데 보상했어요, 보상을 게을리해요? 보상을 게을리하는 거죠. 보상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냐? 나쁜 거죠. 그죠? 이거 채무불이행입니다. 뭐라고요? 채무불이행 되죠. 채무불이행. 나쁜 놈아. 이것만 가지고 통행권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어쨌든 왔다 갔다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왔다 갔다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틀렸고요. 2번은 어떤 단어 보이죠? 미리 대비요. 미리 대비돼야 안 돼.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 3번입니다.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하라는 통행은 안 하고 이놈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통행지 소유자가 냅둬요, 반환 인도 청구해요? 인도 청구하겠죠. 인도 청구.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3번 정답이죠. 자, 4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될 때 통행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로 개설 막 해줘야 되죠. 막 통로 개설해주고 박수치고 해줘야 되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적극적인 의무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무. 그냥 다니도록 그냥 냅두는 거. 그래, 댕겨라. 이렇게 냅두는 겁니다. 냅두는 거.
자, 5번. 동일인 소유의 토지에 일부가 양도가 됐다는 거죠. 일부 양도에다가 쓰세요. 분할. 분할이나 일부 양도. 이 둘 다 무상통행권 요건입니다. 무상통행. 토지가 분할된다거나 아니면 토지를 잘라서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이때 무상 공짜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인정되는 자 둘째 줄입니다. 무상 통행권 같은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그랬죠. 자, 근데 지금 둘째 줄 중간 잘 보시면은 일부 양도 전에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 토지에까지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토지는 아니다. 3번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죠. 틀린 것은. 자, 1번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 소유자한테다가 보상을 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여수라는 거는 여수. 남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쓰고 남은 물. 내가 농사 지어야 되는데 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옆에 땅 보니까 쓰고 남은 물이 있다고요. 그거 물 나한테로 이렇게 좀 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상린관계 규정입니다. 자, 2번. 토지 소유자가 경계나 근방에서 담 혹은 건물 축조,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웃 땅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죠. 담장 설치해야 되니까 이때는 이웃 토지의 사용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은 뭐가 보이죠? 분할이죠. 분할이 돼가지고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되었죠. 맹지가 된 거죠. 맹지인데 분할 때문에 맹지된 거죠. 자, 이때 같은 경우는 둘째 줄에 지금 끝에 보시면은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그러죠. 손해보상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이때는 유상이니까요, 무상이니까요. 이때는 무상이니까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고지 소유자. 높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수 소통을 위해서 저지의 물을 통과시켰다는 거죠. 쓰고 남은 물을 밑에 흘려 보내줬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가를 주라는 겁니다. 손해보상을 해줘야 된다. 5번 지문은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5번 무시하세요. 자, 이제 취득시효로 넘어가 보죠. 취득시효는 자 역시 또 엑기스로 가겠습니다. 엑기스 54페이지입니다. 자, 엑기스 54페이지 취득시효입니다. 이 취득시효라는 제도는 시간의 효과죠. 시간의 효과를 통해서 뭔가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시효 취득은 부동산 시효 취득이고 여기서의 시간 효과는 두 가지가 있죠. 20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 몇 년짜리 있어요? 10년짜리. 두 가지의 시효 취득이 있었죠. 자, 첫 번째입니다. 시효 취득의 대상입니다. 국유재산 중에서도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취득 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재산. 자, 그런데 2번 지문입니다. 일반 재산이었는데 이게 시간 흘러서 행정재산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러면 시효 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자, 3번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 할 때 꼭 한 필의 땅 전부일 필요는 없죠.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 시효가 인정됩니다. 자, 4번 성명 불상자의 소유물. 5번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 자, 6번 내려갑니다. 소유권만 시효 취득하는 거 아니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7번에 집합건물 아파트 말하는 거죠. 아파트의 공용 부분들을 시효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자, 8번 저당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는 없죠. 왜냐면 저당권은 애초에 점유 자체를 안 하거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3번 기산점 문제입니다. 기산점 첫째, 토지에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다면
기산점 임의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좀 바꿔서 2번. 점유의 승계가 됐을 때 시효 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의 점유 시점 혹은 앞에 그 전점유자가 점유했던 개시일 중 나름대로 선택해서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사람 것까지 같이 주장해서 합산 주장해도 되고 앞에 거 빼고 내 것만 주장해도 되죠. 분리 주장하셔도 되고 그 말입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점유. 취득 시효하려면 자주 점유해야 돼요? 타주 점유로도 돼요? 자주로 해야 됩니다. 타주 점유로는 취득 시효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5번 시효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거는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있는데 자,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을이 점유를 20년 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20년 가지고만은 안 되고 자주 그 다음에 평온하게 공연하게 하셔야죠. 이렇게 20년을 점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유를 하게 되면은 이로써 시효가 완성됩니다. 근데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자, 20년을 채워가지고요. 일단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해요. 이때 이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리고 이거 행사를 해가지고 완성된 상태에서 등기까지를 해야 등기를 경료해야 자 비로소 이 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자, 등기 청구권 내용입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에서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자평공 20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 취득을 할 수는 없고 그 밑에 줄 등기 청구권이 생길 뿐입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더라도 결국 점유자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럼 점유자하고는 상관 있어요? 상관없어요? 에?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그죠? 내 일이에요? 남 일이에요? 남 일이죠. 자, 갑의 토지를 을이 자평공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시효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이 뭐 돈을 안 갚았는지, 이 양반이 돈을 안 갚았는지 어떤 제3자가 갑당을 막 압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해당 부동산이 압류당하게 되면은 을이 하고 있던 그 시효가 중단된다고요? 계속 진행한다고요? 계속 문제없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되면은 완성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가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시효 취득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하고 시효 취득자 사이에서 계약 관계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을이 20년 점유를 했다고 해도 갑하고 을은 계약했던 거예요? 계약 관계 아니에요? 계약 관계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그죠? 다음 페이지. 자, 6번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시효 취득자가 점유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점유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이 등기 청구권 시효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등기 청구권 아까 물권이라고요. 이거 채권이라고요. 이거 채권이죠. 채권.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이 10년 방치됩니다. 10년간을 방치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간을 방치하게 되면은 이 등기 청구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비록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긴 한데 시효 취득자가 계속 뭐 하고 있다고요?
점유를 하고 있죠. 적극적 권리 행사 계속하고 있죠. 이 경우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시효 취득자가 제3자한테다가 목적물을 처분했고 하던 점유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점유가 상실되면 어떻게 되냐? 소멸시효가 다시 또 진행하게 됩니다. 카운팅이 된다는 거죠. 카운팅. 3번 시효. 완성 당시에 보존 등기가 무효다라고 돼 있습니다. 등기가 무효래잖아요. 등기가 무효. 그럼 그때 그 명의는 등기 청구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아니에요? 상대방 아니죠. 그죠? 상대방. 참고로 9, 10월 과정 문제 다 만들어놨어요. 철저하게 문제 엄청 잘 만들었어요. 엄청 잘 만들었어요. 이 문제 만들 때 그 틀이 있어요. 틀이. 네? 1번부터 40번 문제 만들 때 총칙 10문제, 네?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특별법 6문제 이렇게 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박스형 문제, 회차당 뭐 5문제. 좀 어렵게 내고 싶다면 6, 7문제 이런 식으로. 회차별로. 그리고 난이도도 1회는 쉽게, 2회, 3회 점점 어렵게. 네? 4회 때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는 거죠. 자신감 증진을 위해서. 난이도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문제 만들 때 긍정형이고 부정형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옳은 것은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틀린 것은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옳은 것은이 더 어려워. 그래서 해당 회차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고 싶으면은 옳은 것은 문제를 더 많이 늘리면 어렵게 느껴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형태가 좀 더 어렵죠. 그래서 표를 만들어요. 네? 박스 몇 개, 네? 긍정형 몇 개, 사례형 몇 개 이런 식으로. 네?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체계적이고 철두철미한, 네? 이렇게 6회분의 문제를 만들었다. 철두철미. 네? 아주 양질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릴만한 데만 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략하면서 이렇게. 네? 쏘길라고.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라는 거죠. 9,10월달 과정으로. 그래서. 네. 왜요? 일전에 특강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특강 좋았잖아요. 특강 좋았죠? 그렇다니까요. 네? 제가 만들면 이게 지금 문제집이 뭔가 좀 불만족스럽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안 써서 그래요. 네? 제가 쓴 문제집이었으면은 불만 하나도 없어요. 불만 하나도. 저는 제 책으로 하고 싶죠. 저는요. 제가 제 책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학원에서 안 돼. 안 돼. 계약돼 있어. 이러면 저 못하는 강사 입장. 아시겠어요? 그런 이제 좀 애로사항이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은 그렇다. 하지만 제 문제를 7, 8월 달에는 못 봤지만 이때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9월 달에는 제 문제를 볼 수 있다. 9월 달. 출판사 나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보존 등기 무효죠? 그럼 얘가 상대방 될 수 없다는 거죠. 보존 등기 무효. 자,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어요. 그러면 시효를 완성시켰으니까 을은 일단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지문에서 시효 완성 당시에 그 등기가 유효였다고요? 지금 무효라고요? 등기가 무효니까 갑은 현재 부동산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고 이거 헐거워져서 빠진 거예요. 이거 제가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네? 흑역사네요. 제가 이거. 자, 무효니까 갑은 그냥 명의자에 불과한 거죠. 부동산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갑이 부동산 소유자는 아니거든. 자,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은 그 상대방이 누구냐? 시효가
시효가 완성되는 그때 그 당시에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상대방 소유자. 근데 갑이 명의로 등기는 돼 있는데 갑이 지금 소유자라고요, 소유자 아니라고요? 소유자 아니라고 갑이 지금. 얘가 지금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완성자 을의 등기 청구권에 갑은 상대방이다, 상대방 될 수 없다고. 상대방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그 지문인 거죠. 그럼 누구 상대로 등기 청구권 행사하셔야 돼요? 소유자. 소유자 어디 있어요? 소유자 뭐 여기 있겠죠, 소유자. 진짜 소유자가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인 것이지. 저 등기가 무효인 이상 갑이 상대방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줄에 보존 등기 무효고 그 등기가 무효니까 그 명의자 같은 경우는 자, 둘째 줄 끝으로 갑니다.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자, 내려갑니다. 목적물의 처분입니다. 자, 일단 먼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처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가 됐고 그리고 나서 시효가 완성됐잖아. 그럼 부동산 양도된 게 먼저예요? 시효가 완성된 게 먼저예요? 양도가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완성됐잖아. 그럼 최종 명의자한테다가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자주, 평온, 공연하게 12년 전이었어. 아직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죠. 자, 그러다가 소유자가 갑에서 바뀌어요. 병으로 소유자 바뀐 다음에 또 시간 더 흘러가지고 뭐 한 7년 흘렀어. 그럼 아직 완성됐어? 아직 완성 안 됐어? 아직도 완성 안 됐죠. 그죠? 근데 소유자 또 바뀌었네. 또 계속 바뀌고 있죠. 자, 최종적으로는 정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고 정이 최종 소유자가 되고 나서 1년 더 흘러가지고 결국에 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효가 완성되면은 을이 취득하게 되는 등기 청구권 상대방 누구로 되는 거예요? 정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완성의 효력을 정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간 순서가 결국 최종적으로 정이 소유자로 된 게 시간 순서상 먼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을이 가지게 되는 등기 청구 상대방이 정으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행사 못하죠. 예를 들어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 상황에서 을이 자주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채웠습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을은 여기서 등기 청구권을 확정적 취득을 이미 했죠. 자, 그리고 시효가 완성될 당시에 갑이 소유자였죠. 그럼 이 등기 청구권 상대방은 갑으로 확정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상대방이 갑으로 확정되고 나서 갑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을은 취득했던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처분한 거 있죠. 요 경우는 둘째 줄에 최종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밑에 내려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20년 채운 후 제3자한테로 등기가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그 바뀐 명의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3번 내려갑니다.
시효가 완성된 후 원소유자가 둘째 줄에 근저당을 설정한 거죠. 이때 이 근저당은 나중에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가 되었을 때 없어져요? 이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근저당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단락에서 취득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원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거든요. 돈을 다 갚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자기를 위해서 갚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원소유자한테다가 구상권 행사 돼야 안 돼? 안 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에 보시면은 시효기간 만료 후에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 받은 신탁자한테다가 시효 완성자가 대항을 할 수 없거든요. 대항을 못합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게 요겁니다. 시간 순서를 봤을 때, 자, 갑이 소유자일 때 시효가 완성돼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청구권 취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뀐 소유자한테다가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맥락입니다. 자, 처음에는 갑이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갑은 진짜 소유자는 아니었고 명의 신탁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병하고 둘이서 명의 신탁을 해놨던 거고, 명의 신탁 약정을 통해서 명의를 넘긴 자, 이 병이 신탁자. 명의 신탁 약정을 통해서 등기를 받은 자, 저 갑이 수탁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다. 그러면은 을은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을이 취득하게 된 등기 청구권, 이건 일단 외부적 소유권 갖고 있는 저 갑, 명의자 수탁자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한 거죠. 자, 근데 이미 을은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했는데 이후에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됩니다. 수탁자 명의가 신탁자한테로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럼 결국 을 입장에서는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는 바뀐 소유자 신탁자에게 대항한다, 대항 못한다? 못한다. 자, 요걸 봐라. 자, 그럼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자,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자, 첫째 줄 끝에 명의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죠? 누가 누구에게 대항해요? 신탁자가 시효 완성자에게 나가 대항할 수 있다고 없다고? 대항할 수 있죠. 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있죠. 나가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6번도 마찬가지죠. 6번.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 명의 신탁 해지가 되면서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등기가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만 해도 수탁자가 소유자였는데 완성 후에 신탁자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결국에 시효 완성자는, 자, 셋째 줄에 명의 신탁자 상대로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5번하고 6번하고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만 반대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7번도 마찬가지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완성 전에 설정돼 있던 가등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를 했고, 이건 또 뭔 말이에요? 갑이 소유자이던 시절에 여기에는 가등기 권리자가 있긴 했거든요. 자, 병이 가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병이 가등기를 해놔도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갑. 현재 그런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을이. 이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킵니다. 그럼 을의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을은 역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겠죠. 누구 상대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갑을 상대로 취득을 했겠죠. 그죠? 자, 근데 시효가 완성됐는데 후에 얘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해버렸다. 그럼 기존 소유자 갑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으니까 바뀐 소유자에게는 대항한다, 대항 못한다?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 내용들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은 똑같아요. 갑이 소유자일 때 시효가 완성됐고, 그리고 나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버렸다. 대항 못한다. 그죠? 갑이 소유자였을 때 시효가 완성됐고, 본등기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대항 못한다. 갑이 외부적 소유자일 때 시효가 완성됐는데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가 되면서 외부적 소유자 병으로 바뀌었죠? 대항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요 경우요? 요 경우 갑한테 청구해도 안 되죠. 이미 명의가 병한테 다 회복돼서 돌아가요. 부동산은 취득 못하죠. 요 경우 취득 못하죠. 네. 아니, 등기 청구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갑한테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갑이 나 이제 소유자 아니야. 딴 데 가서 알아봐. 나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을은 이제 부동산 취득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8번 내려갑니다. 등기 전 효과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에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야, 너 20년 동안 내 땅 썼지? 너 사용료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다는 거죠. 사용료 달라고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못한다 그랬어요? 소급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급효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처음에 자, 점유가 시작되는 시점과 20년으로 완성되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 시효하려면은 몇 년간 점유를 해야 되죠? 20년. 20년의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년의 점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점유를 개시한 때가 있을 것이고, 20년이 채워지는 완성 시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20년이 채워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채우고 나서 등기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등기를 하면 소유자 되는 거랍니다. 등기를 하면. 근데 등기해서 소유자 될 때, 등기한 때부터 소유자라고요? 개시 당시로 소급한다고요? 소급. 개시 당시로 소급해서 20년 전부터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부동산 쓴 거, 남의 땅 쓴 거, 자기 땅 쓴 거. 자기 땅 쓴 거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시효 완성자한테다가 사용료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한다고 못한다고? 그거 못합니다. 이거는 2번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효 완성으로 등기를 받은 자가 취득 기간 중에 체결했던 임대차가 있었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았던 거예요. 임대료. 이것도 과실이거든요. 이거는 원소유자 거다, 시효 완성자 거다. 시효 완성자 거라는 거죠. 소급효 때문입니다. 역시.
자, 9번 내려갑니다. 시효가 완성돼서 소유권 취득할 때 원시 취득으로 효력을 인정하고요. 자, 그다음 2번 단락입니다. 취득 시효로 인한 그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점유를 개시했던 20년 전으로 소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10번에 등기부 취득 시효라는 제도도 있죠. 얘는 10년짜리죠. 등기부 취득 시효는 등기를 한 자가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해서 소유자가 되는 제도죠. 이때 동그라미 2번 달라요. 중복 등기 무효라는 거죠. 이중 보존 등기에서 무효가 되는 거는 선등기예요, 후등기예요? 후등기 말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늦은 등기부. 그 등기부는 폐쇄 예정이죠. 그거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 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취득 시효 말씀드렸고요. 취득 시효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